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사실상 적으로 돌린 윤석열 총장의 외로운 싸움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압수수색은 결국 중단되었고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갔는데요. 검찰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만든 울산 정책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청와대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해 강제 집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압수수색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가 없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거주, 직무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각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핵심 시설로 검찰은 이날 연풍문 2층에서 대기하며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전날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말 균형발전이 고문으로 위촉됐고, 당시 고문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시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 시장은 당시 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 등을 설립하는데 고문단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친문 인사인 고문단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를 논의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핵시 참모들을 한직으로 대거 발령했음에도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윤 총장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현 정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있는 범죄 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알량한 말장난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읽은 것인지 야권에서도 이번 압수수색 거부 사태를 제대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야권은 일제히 11일 논평을 통해 국민 우롱, 청와대가 곧 법 등의 표현을 총동원해가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먼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버렸다. 범죄 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 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내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오는가? 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하면서 어제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 임의 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변인이 나와 깨알같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하며 국민을 오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전희경 대변인은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퍼런 인사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권성주 새로운 보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권력 요괴치에 물불 가리지 않는 파렴치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팔다리를 자르고 무리한 인사학살을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숨겨야 할 부정이 크고 넓다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하며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무리수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 등이 문재인 정권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청와대가 곧 법이다 라고 개탄하면서 청와대는 지금쯤 아마도 환호에 벅차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강 대변인 이어서 내각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한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법원까지 무시하고 나섰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강력한 비판을 날렸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 역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가라앉았던 두 조직 간의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하다고 우려하면서 선의의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서로 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두 조직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런 논평은 국민적인 분노에 못 이겨 마지못해 비판한 것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수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중대 야당들조차 비판할 만큼 이번 일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말은 그저 없던 것처럼 입을 싹 씻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놈들을 모두 나쁜 놈들로 몰아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고 오만방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나라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전유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이런 아나무인의 극치를 달리는 행태를 이해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한 채 오차도 없이 엄격하면서 자신들은 그 어떤 법의 구속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당신들이 그동안 입에 담아왔던 정인이 공정인이 하는 가치들은 모두 기만이요 거짓 사탕발림이었다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심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